용아빠님, 1주택 소유, 소액 대출이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시고, 소액 대출이 현재 있으시다고 하고요. 추가로 1주택 구입 시 추가 주택에 대해 추가로 다른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하는지 아니면 대출이 2개 되나요? 대출이 2개 되는 거예요. 기존 대출 안 갚아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모르고 계신데요. 신용대출이 원래 문정부 때 묶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내가 버는 연봉밖에 못 받았어요, 대출을. 응? 내가 만약에 연봉이 5천이야 그러면 딱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풀린 거 알죠? 풀렸어요, 벌써. 내가 받는 연봉에 곱하기 2배까지 신용대출 가능해요. 자, 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따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 이해되시죠?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사전에 여러분들 이 대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도 500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저한테 가장 두렵고 고민이 됐던 거는 진짜 이게 막 1억짜리 이런 집을 내가 이 돈 가지고도 진짜 대출을 이용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진짜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 아니, 뭐 5억짜리 3억에 낙찰받고 뭐 그것도 좋아. 다 좋은데 아니 그건 남의 얘기고 그래서 나는 500만 원밖에 없는데 난 반 지하라도 지금 낙찰받아서 돈 벌려고 지금 알아보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사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걸 정작 나는 열심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를 선택하고 경매를 하기까지도 난 몇 년 걸렸거든.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마세요. 응. 그거 알아보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로 그거만 의심하다가 몇 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뒤늦게 시작했거든. 응? 지금이야 물론 그때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지만, 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대출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괜히 1금융권 가가지고 물어보고 실망하고, 에이, 거봐. 은행, 현재 직원이 지금 실전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도 1금융권에 그것도 대출 대부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본인이 20년 동안 은행에서 대출 이런 것 쪽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었고 했는데, 이곳에 와서 대출의 세계가 이렇게 광범위한지 처음 알았대요. 예? 이건 우리 회원님이 얘기해 준 거야. 예? 내가 아는 대출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 예, 실전은요, 사실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저도 놀란 사실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회원님 중에 신용불량자였어요. 신용불량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왔냐면, 단기 카드 연체까지 있었어. 자, 이게 신용불량자인데,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또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납부를 못해서.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거 해줘, 안 해줘? 무조건 안 해주지. 이거 은행에서 왜 해줘? 아무리 담보가 확실해도 안 해줘요. 그죠? 근데 해줬다니까? 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안 믿기죠? 저는 제가 같이 경험했어요. 예. 물론 많이 알아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내가 마음 먹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예, 안 되는 거, 세상엔 안 되는 거 없어요. 내가 마음 먹고 안 했을 뿐인 거예요. 그죠? 파이팅 하시고,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대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도 많고, 진짜 그럴까 막연하기도 하고, 사실. 일단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 보세요. 그래서 확신이 생긴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도 그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몇 년을 허송세워 보낸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500만 원 낙찰 받으니까 다 해결되더만. 그때 당시 제가 반지하를 받았는데 70% 대출 나왔거든요. 서울 거라서. 그러고 나서 그래도 모자른 거예요.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대출 자 이것도 또 중요해. 야, 내가 이제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냐면 제가 이제 원래 주거래 하던 은행이 우리은행이었어요. 예. 우리은행이었는데 이제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신용대출 땡기려고 그러는데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주거래 은행이 이 정도인데 당연히 뭐 다른 데도 안 되겠지. 포기하고 있었어. 포기하고 있다가 혹시 모르니까는 다른 데도 한번 전화해 봤어요. 뭐 하나은행도 전화해보고 다른 데 해보니까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었던 하나은행이 대출 더 잘 나오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외국계 은행, 시티은행에 전화했더니 2배가 더 나와, 2배가. 조금 더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2배가 더 나와. 에이, 그러면 그런 걸 알려줘야지, 그런 거를. 그죠? 예? 여러분들 주거래은행 물론 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주거래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다 알고 보니까. 그 은행 담당자 입장에서 본인들의 실적과 그 은행의 자본금을 늘려놓기 위해서 투자 가용금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한테 가장 좋은 전략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은행의 통장을 개선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 이거 우리가 수많은 지점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면서 결론이에요. 그들은 다 알아요, 어차피. 본인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예. 저희도 지금 여기 은행에 얼마, 여기 은행에 막 각종 은행에 지금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 엄청 많은데 거기서 다 뭐를 요구하냐면 이번에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에 조건이 좋아서 이쪽하고 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쪽 기업 이제 그 은행에서 지점장님이 지점장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저희 꼭 이용해 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저기 사장님 그 통장이 저희 은행 쪽에 없더라고요. 요거 일단 개설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또 나중에 심사 올리기도 좋고 이런 얘기 다 해줘요. 이게 진짜 실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래라도 조금씩 해놓으면 더 좋고, 예? 뭐 10만 원짜리 적금이라도 들어놓으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은행의 통장을 하나씩 개설해 놓는 것도 여러분들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주거래 은행 다 필요 없어. 예. 물론 이런 건 약간의 혜택들은 있어요. 뭐 이렇게 돈을 넣어두면은 뭐 좀 좋은 상품 있으면 이제 VIP이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주거나 뭐 금고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마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한도라는 게 있어요. 보통 50억 정도 그 이상은 못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통장을 다 이렇게 일단 개설해 놓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이런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아유, 대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욤님. 안녕하세요, 매도님. 임차인 현황에 전세권 등기자 모모론 대부업체에 보증금 500만 원 배당 순이 있음. 전입일자, 확정일자 모두 미상의 배당 요구 없는 경우 대항력이 있나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거는요. 뭐 이게 뭐 서로 짜고 한 건 아닌데 죄다 이렇게 뭐 대부업체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가지고 전세권 뭐 이런 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 현황에도 전입신고도 안 돼 있는데 5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보시죠? 100만 원도 아니고 왜 맨날 500만 원 써 있고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업체에서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현재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대출도 해주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 당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받을 걸 알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대항력이 없는 소액 임차인이 나타나게 된다면 21년도 중반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죠? 5천만 원이잖아요. 최우선 변제금이. 응?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근저당 설정한 이 대부업체보다 돈을 먼저 띄어가고 나머지 돈을 우리가 받게 될까봐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임차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못 들어오게 이런 설정들을 해놓는 거예요. 예. 권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일단 전입이 없잖아요. 전입이 없는데 등기부도 보면 말소기준 권리 밑에 대부분 대부업체 근저당이 설정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은 다 어때요? 낙찰됨과 동시에 모두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죠?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기 때문에 모두 소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인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욤님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실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본인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 태희언니 오셨고요. 왕언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아이마미님. 안녕하세요. 성모닝입니다. 비 오는 토요일이네요. 눈 오는 곳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예비 문자가 왔는데, 눈 오니까 주의하라고 또 이런 문자가 오기는 했습니다. 네,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좋은 예감 분당님, 비모닝, 하뜨. 소다님, 안녕하세요. 나는 된다님, 멘토님. 법인은 주택 구매 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풀릴까요? 멘토님 의견이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글쎄요. 예. 음, 법인으로 예전에 사실은 이제 문정부 들어서기 전에 모든 주택을 법인으로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대출도 잘 나오고요. 양도세가 일단 법인이 매도하는 건 양도세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특별부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 입장에서는 법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했어요. 예, 이런 뭐 이모저모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은. 했는데 요거를 묶었지 않습니까? 대출을. 예. 근데 다른 건 풀었는데 취등록세도 원래 법인이 매입하면 무조건 12%였어요. 근데 6%로 좀 낮추긴 했잖아요. 대출을 안 건드린 거 보면 이번 정부에서도 법인의 대출은 반드시 이건 투기 세력이다라고 함께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건 다 조정을 했는데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확실히 그런 어떤 색깔을 확실히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더 거래가 안 된다면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게끔 예, 그런 것만 풀어도 거래가 되거든요. 아직 다주택자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완전히 모든 규제를 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보다도 진짜 시장이 안 좋고 거래도 안 이루어진다면 다주택자들도 제발 좀 사주세요 하면서 정부에서는 그런 신호에 가까운 모든 규제들을 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에도 법인의 대출, 주택대출은 손을 안 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법인으로 주택만 매입하는 건 굉장히 투기 세력으로 많이 간주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사실 법인의 대출도 좀 풀어주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게 주택에 대한 것만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DSR도 보지 않고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잘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음, 저희가 그 빌딩을 125억짜리 매입할 때에도 100억이 대출 나왔으니까. 예, 법인으로. 근데 개인이었으면은 100억이 대출 나올까요? 안 나와요. DSR 때문에. DSR 때문에 안 나와요. 법인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장님, 임야, 맹지 지분 경매는 지역과 미래 가치가 있다면 맹지 지분 경매도 괜찮은 건가요? 그쵸? 뭐 지역과 미래 가치가 있다면 나쁘지 않죠. 근데요, 임야인데 맹지를 지분으로 낙찰받는다. 그것도 미래를 보면서 낙찰받는다. 저는 그건 100% 권장하지 않아요. 음, 혹시 위에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그 송전선 지나가는 어떤 그 비용을 아직 청구하지 않아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어요. 이해되세요? 지상권 설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상을 받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거는요, 임야인데 맹지다.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기획부동산이 이런 걸 굉장히 노리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임야인데 맹지를 지분으로 사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묘지가 있다던가 이거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안 사도 그걸 나머지를 소유한 지분권자들이 내 지분을 살 수밖에 없는 요건에 처해 있는 그런 물건들은 사도 되죠. 실제로 한 달이 멀다 하고 쉽게 단타로도 거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맹지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자, 미래를 보고 살려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보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땅 뭐 10평만 사면 내가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사도 되지. 그러면 그거 이제 수평 작업해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운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내가 이거를 일단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싸게 사.
그리고 요게 앞에 있는 한 필지만 사면은 맹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난 그것만 사면 내 땅의 가치는 갑자기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따봉이라는 얘기지. 이게 이해되시죠, 원장편이?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금시조님 안녕하세요. 네, 미라클장님 안녕하세요. 게으른 연필님, 굿모닝입니다. 안 돼, 안 돼. 아이디를 긍정적으로 써야 돼요. 예, 내 주변의 모든 요소가 긍정적이어야지 부정적이면 안 돼요. 자, 게으른 연필 B. 예, 설사 지금 이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게으르신 분이어서 난 좀 게을러. 그래서 난 그냥 이런 게 어울리는 것 같아. 게으른 연필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안 돼. 안 돼. 이름 따라간단 말이에요. 진짜 이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하나도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요소,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만 있는 분들로 바꿔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자, 이거 게으른 거 말고 뭘로 해야 된다고요? 뭐로 해야 되나? 부지런 연필.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잖아요. 그죠? 게으른 연필. 부정적인 이름 너너너 그죠? 알겠죠? 또 까분다 그죠? 김은숙 님이 연결해서 질문 주셨네요. 건축물 대장에 사무소로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6%이고 6% 뭐가 6%죠? 대학력 임차인도 있고 그런 건 낙찰받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주소 이전은 못하는 거죠. 일단 건축물 대장에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주택으로 쓰고 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받지 마세요. 6% 떨어질 때까지 6%될 때까지 감정가에서 유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받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도 있대잖아요. 예. 이거는 받지 말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딱 받아도 되는 그런 거 한 분 있어요, 한 분. 뭐냐면, 자, 이게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걸려 있다면, 위반 건축물로 걸려 있다면, 이게 이행강제금이 일단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요. 내가 위반을 한 범위 있죠. 1제곱미터. 그런 0.1제곱미터 단위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지역구에서 똑같이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구 안에서도 좋은 입지에 있는 거는 더 비싸겠죠. 나쁜 입지에 있는 건 약간 싸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예. 같은 85제곱미터를 위반했다 그래도 어디서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알아냈어. 자, 500만 원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그리고 6%까지 떨어졌어. 그리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면은 시세대로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시세보다 약간 싸게. 2억이면은 한 1억 5천 정도? 그럼 내가 줄 생각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그냥 보지도 마요. 몇 천만 원 싸게 사는 건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예. 근데 임차인이 없고 이게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이고 1년에 내는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밖에 안 돼. 그리고 6%까지 떨어졌어. 그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예? 괜찮을 수도 있겠죠. 예. 예, 또 거기다가 사무소라서 위반 건축물로 걸리면은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아직 안 걸린 상태야. 예. 그죠? 근데 또 모르는 초보자가 또 얼른 받아가긴 해요. 잘 모르니까 또. 예,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 근데 요 정도 말고 약간 위반 건축물이 약간 심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가고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5년 지나면 안 내는 게 있어요. 2019년도 4월 이후에, 4월 이전에 적발된 것들은 위반 범위가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어때요? 5년만 이행강제금을 내고 안 내도 돼요. 대신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회원님 실제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위반 범위가 좀 작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넓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왜냐면 전세 놓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많이 꺼려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피하다 보니까 이게 절반 이하까지도 막 유찰이 됐거든요. 예, 근데요. 우리 회원님 부모님이 노부모님이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연배가 있으신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되고 안 좋아요. 그 집이 되게 싸요. 근데 그 집을 팔고
요 집엔 살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새 집이고 위반 건축물이라서 그렇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서 살던 집에 절반값만 줘도 여기 이런 데서 넓은 데서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러면 낙찰 받으면 얼마나 좋아. 예?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럼 나머지 절반에 대한 그 비용은 또 용돈도 쓰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부모님한테 진짜 효도해드리는 거지, 그런 경우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이해되시죠? 이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그런 물건이 또 블루오션인 거야, 이게.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시세가 막 2억 5천 이런데 어때요? 막 한 7천, 8천에도 낙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에 돈이 되지 않는 부동산은 없어요. 예, 근데 이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는 완전히 천차만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